삼국지에서 정사와 소설 연의의 이미지가 너무도 다른 인물을 꼽자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으니 바로 도겸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도겸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도겸의 자는 공조이며 단양군 단양현 출신입니다. 그 단양은 현재 중국 마안산시 보안구 일대인데 당시로 치면 건업 바로 밑입니다. 그 후술하겠지만 여기 특산품이 정예병들이죠. 도겸의 부친은 단양군의 하급 관리였는데 일찍이 요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겸이 용모가 웅장하고 어릴 때부터 말타기를 하면 항상 선두에 섰다. 이걸 봐서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을 하고 있었다. 젊어서 방탕했고 단양이라는 험한 동네 그리고 골목대장 무례한들이랑 어울려 놀았다 정도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겸이 학문을 좋아해서 유생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후한서, 오서, 정사를 종합해보면 도겸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혼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옳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론 도겸이 태수 눈에 띄어서 인생이 핀 거일 수도 있는데 특히 방탕한 남자가 전과 다르게 바뀐다는 건 가정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에 여자 역할이 크죠. 창호태수 감공이 도겸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화를 해보더니 딸과 혼인을 시켰다. 물론 도겸이 당시 방탕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감공의 아내가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밀어붙인 거죠. 결혼 후부터 방탕함과 멀리하고 학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도겸의 부친이 일찍 죽었다 그랬죠. 당시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하는데 일단 효렴에 청거되려면 3년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소의 경우에는 부모의 상을 복상 총 6년을 해서 유명해진 거고, 물론 3년상 한다고 무조건 효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효렴은 인구 20만당 한 명을 뽑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3년상은 토익 800 같은 느낌이죠. 기본. 이 3년상이라는 게 이렇게 관리 등용에 적용될 만큼 법제화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엔 이 폐단이 너무 심해져서 정반합이 작용하죠. 부모 상 때문에 관직을 버리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비슷한 예로 조휴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조비가 상복을 빼앗고 억지로 술과 고기를 먹이죠. 이게 대표적인 조비의 사이코패스적 일화이기도 한데 몸상하지 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빨리 업무 복귀해라. 이런 조비식 공감 표현으로 걱정과 위로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3년상 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조유가 모친의 시신을 고향에 모시고 싶다여 이를 허락하니 모친을 고향으로 옮기고 그 다음날 바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튼 도겸은 효렴에 청거되어 서현의 현령이 되고 심지어 무제에 청거됩니다. 무제는 효렴이랑 또 틀려요. 효렴은 말 그대로 부모 잘 모시고 인성 괜찮은 사람을 뽑는 보통 현령급의 수습직이라 보는데 무제는 원래 빼어날 수를 써서 수제입니다. 그 광무제 유수 이름을 피휘해서 무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무제는요 그 현령이 아니라 최소 자사급의 수습을 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도겸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노현령을 거쳐 유주자사가 되었다. 결국 중앙의 조정까지 불려가 상설왕이 되는데 승진을 거듭한 거죠. 용모가 웅장하고 항상 선두에 섰다. 즉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었고 거기에 유생 출신으로 공부도 꽤 하고 조정의 인정도 받는다. 영웅형이죠. 이런 배경이 바로 도겸이 훗날 서주에서 할거할 때 단야 깡패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모이는 배경이 됩니다. 강족이 활기를 치자 황보숭 밑에서 양무도위로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거기 장군 장원 밑에서 한수와 변장의 난을 토벌하는데 이것도 원래 황보숭이 하다가 모함으로 나락갔을 때죠. 이 한수 변장의 난에 바로 동탁, 손견, 도겸이 등장합니다. 장원이 총지휘관을 맡고 나락간 황보숭 휘하 그 동탁을 소집하는 동시에 손견을 참군으로 기용하는데 동탁이 소집에도 늦고 상당히 무례한 거죠. 이에 손견이 저놈 저거 죽여야 된다. 3가지 죄목으로 처형할 것을 장원한테 간언합니다. 그런데 장원이 오히려 동탁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손견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장원이 결국 이때 동탁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동탁한테 본인도 잘못돼요. 변장 한수의 난에 그 농공행상 자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동탁의 죄상을 장원한테 간언한 손견이라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공로가 없으나 손견이 간언한 내용을 들은 좌종이 불화를 탁 쳤다. 그런데 이때 도겸도 있었어요. 도겸도 손견이랑 같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이걸 옆에서 다 봤겠죠. 그 장원의 이런 무기력함과 무능에 불만을 가진 걸로 보이고 연애 때 술 먹고 장원을 대차게 까버립니다. 이걸 한 장원이 도겸을 손봐주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용서를 하였다. 그 장원이 거기장군 이전에 당시 사공입니다. 심지어 태위까지 오르는데 당시 도겸의 직급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나름 그 송경과 도겸의 패기를 볼 수 있는 일화들이고요. 그리고 서주가 황건적들에게 약탈을 당하는데 이에 도겸은 서주자사로 임명되어 황건적을 토벌합니다. 이때 인재들이 많이 모여요. 그 도겸의 고향, 그 단양병 패거리들도 이때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도겸이 중용한 자들이 대부분 비적임자들이었다. 추측해보자면 이때 고향 인재들이라 해서 그 단양 무리들을 중용했을 것이다. 이 단양병이라는 게 교양 있는 정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이 산월족들. 선천적으로 애들이 그 빡시고 힘이 세다, 험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산월족 근거지로 항상 치소를 두고 통치는 하는데 완벽하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역대로 정예병 생산지는 맞는데 또 그 뭐랄까 여기 애들이 도적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훗날 제갈각이 이 단양을 털어서 얘들 징집을 한 몇만 정도 하면 부국강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모두가 거기 애들 너무 빡시다고 누구도 제갈각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죠. 근데 그걸 제갈각이 해내지 않습니까? 그 정면 대결은 하지 않고 청야전술과 심리전으로 굴복시켜버리죠. 암튼 도겸이 여기서 골목대장을 했으니 이때 무례배 생활을 같이 하던 집단들이 합류해서 서주의 호족들과 함께 도겸 세력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재들 중에는 왕랑도 당시 도겸 밑에 있었고 조옥을 자신의 별가로 삼으려 하는데 조옥이 거절하는 거죠.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조옥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앉아! 협박에 못 이긴 조옥은 도겸군에 임관합니다. 그런데 후한선을 보면 도겸은 서주의 명사 조옥을 소홀히 하고 아첨하는 소인 조갱 등을 가까이 하였다. 근데 그 조옥을 소홀히 했다고 하기엔 요충지인 광릉태수도 시키고 후술하겠지만 조옥이 하는 간언들을 꽤 잘 듣습니다. 도겸이 또 곽철용 빙의해서 장소한테도 마술을 뻗치는데 장소가 또 한성질하죠. 조옥과 다르게 끝내 불복하니까 깡패가 돼버린 도겸이 장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비슷한 피해자 조옥이 도겸에게 살려달라 간언해서 결국 장소가 풀려나요. 추후 장소는 도겸이 죽고 나서 도겸의 조문을 써주죠. 왜 자신을 가둔 놈을 조문까지 써줬느냐. 아마 서주대학살 전후로 도겸을 재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당시 도겸은 서주에서 존버 중이었는데 중앙에서는 동탁이 황제를 갈아치우자 도겸은 거기장군 주준에게 병사 3천을 지원하고 함께 세력화를 꾀하였지만 또 동탁이 나락가고 이강무리가 대드드는데 주준이 그냥 이강무리에 입조해버리죠. 그래서 협천자까지 각을 받던 이 세력화는 물 건너갑니다. 도겸은 왕랑과 조옥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제에게 계속 공물을 바쳤으므로 서주목이 되고 장군직과 자기를 받았다. 하비군의 걸선이 스스로를 천재라 칭하는데 도겸이 처음엔 같이 붙어먹으면서 약탈을 하다가 결국 걸선을 죽이고 그 세력을 흡수하였다. 도겸이 약탈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이때가 처음인데 그래서 단양 그 산월족들의 합류를 이때 이전이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승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조조의 부친이죠. 조승이 황건적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루트가 서주를 지나야 되는 거죠. 일단 시기적으로 이때가 조조가 협천자 하기 전 이제 막 원술 대 원소의 대립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원소와 조조가 편을 먹은 원소연합 때 공손찬, 장현, 도겸, 어부라, 원술이 편을 먹은 원술연합의 대립이죠. 그러니까 도겸은 사실상 대원소연합 포위망의 한 축이었으므로 소설 연의에서 도겸이 무슨 조승을 후하게 호위하려 했다느냐 하는 건 허구입니다. 그럴 이유가 딱히 없어요. 누가 조승을 죽였느냐가 각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히려 위진세어에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조조는 태산태수, 응소에게 부친 조승의 피난을 호위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응소의 군대가 조승을 영접하기도 전에 도겸이 수천의 기병을 보내 조승 일가를 체포하고 조조의 친동생 조덕도 죽였다. 이를 본 조승이 뒷담에 개구멍을 내고 첩부터 내보냈는데 그 첩이 뚱뚱해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둘이 측간으로 도망갔다가 함께 살해당했다.
응소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서 원소 진영으로 빤스런 쳐버렸다. 즉 위진세어에서는 도겸이 조승을 적극적으로 기습하여 죽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후한서도 기록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조가 응소에게 조승을 맞이하게 하였는데, 그 도겸의 부하 사서마다 일개 사졸이라고도 하고 장계라고도 하는데, 조승의 재물을 탐내어 기습하고 일행을 살해하였다. 도겸이 했든 부하가 했든 상당히 약탈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단양병들이 도겸의 주축이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도겸이 직접 이런 일을 벌였다 해도 절대 무슨 동맹을 위한 전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조승을 사로잡아서 인질로 활용하던 거 했어야죠. 그리고 도겸이 연합내 한 축을 담당한 건 맞는데, 그 공손찬이나 장현 이런 애들은 확실히 연합내 활동이 있는 반면에 도겸은 그렇게 적극적인 게 없어요. 그냥 조승 털었다가 조조한테 두드려 맞는 포지션이야. 공손찬하고는 확실한 동맹인데 원술은 글쎄 이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원술하고는 너무 붙어 있어요. 도겸이 조옥을 광릉태수로 앉히고 광릉 땅을 실지배하면서 서주목으로 군림을 하는데, 문제는 원술도 광릉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원술이 스스로 서주백으로 칭하면서 광릉태수에 오경을 임명하였다. 이때 영토분란이 생겨서 사실상 틀어졌다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조가 부친의 원수 갚는 걸 빌미로 서주대학살을 일으키고 차균이 이를 피해서 광릉으로 도망옵니다. 광릉태수 조욱이 차균을 후하게 대접하는 거죠.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차균이 통수를 쳐버려요. 조옥을 살해하고 돈을 들고 튀어버립니다. 이때 원술이 끼어드는 그림인 거죠. 이 서주 대학살의 경우에 조조가 도겸이 강대에서 싸우길 꺼려하여 일단 날먹할 수 있는지 간을 보는데, 표를 올려서 도겸의 군대를 즉시 해산시켜야 된다. 그런데 도겸이 배째라 해버립니다. 결국 원정을 가서 도륙하는 건데, 도겸세가 크긴 컸다는 게 이때 조조가 원정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만약 잘못되면 내 친구 장막에게 가서 의탁해라 말을 남기죠. 근데 그 장막이 여포랑 손잡고 통수를 제대로 쳐버리는 겁니다. 도겸의 군대가 대패하고 수반의 남녀가 살해당했으며 시체로 물줄기가 막혀 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심지어 개나 닭도 모두 죽였다. 이때 군량도 떨어지고 공손찬의 부하죠. 청주자사 전해가 구원을 오고, 도겸군이 반격을 하려 하자 조조가 군을 물렸다가 바로 또 도겸의 목숨줄을 끊어놓으려고 출정을 하는데, 도겸은 다 버리고 고향인 단양으로 튀려하죠. 근데 이때 장막이랑 여포가 연주를 꿀꺽하고 조조가 화들짝 놀라서 철수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도겸이 63세로 병사하였다. 그리고 유비가 서주를 날먹하는 그림이죠. 사실 도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냥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기록만 있거든요. 당시 서주가 개털리고 있을 때고 온전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려주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도겸의 아들들은 선택지에도 없고 호족들은 유비를 미는데 단양 출신 군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다가 나중에 여포를 미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깡패 같으면서도 공부도 잘했고 지방의 운거 세력이면서 중앙의 정치판에도 발을 얹어 놓았으며, 호족과 단양 깡패들 그 근본이 다른 두 지지 세력으로 세를 유지한 말 그대로 입체적인 인물 도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